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연검일의 임세곤 이사입니다. 오늘은 수박, 참외, 오이, 당근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골칫거리 중 하나인 뿌리 혹선충에 대해 알아본 후 이어 효과적인 토양 관리와 생육 관리에 대해 농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토양의 골칫거리인 뿌리 혹선충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오늘도 소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뿌리 혹선충 이름이 충이라고 붙는 거 보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아니라 해충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뿌리 혹선충은 농촌진흥청에 의하면 시설 재배 농가의 10곳 중에 4곳 이상 발생하는 발생 빈도가 높은 해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작 장애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토양 해충은 종류만도 약 3만 종에 이르고요. 크기는 0.3에서 1mm로 매우 작아서 우리 눈으로는 보기 힘들고 현미경으로 관찰해야만 볼 수 있는 해충입니다. 그럼 뿌리 혹선충은 어떤 형태와 번식 방법을 가지고 있나요? 네, 암컷 성충이 산란하면서 번식을 하는데요. 이러한 산란된 거는 주기에 한 500에서 600개의 알을 낳고요. 이러한 유충은 4단계에 걸쳐서 성충에 이르는데요. 이러한 성충은 대략 1개월 정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럼 1년에 12번 정도 세대 교체가 된다는 말이네요. 네. 뿌리 혹선충은 어떤 피해를 주나요? 네, 뿌리 혹선충은 긴 잎바늘을 가지고 있어서 식물의 뿌리 조직에 그 구침을 꽂아서 식물의 영양 흡수를 하거나 구멍을 내어서 직접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식물 뿌리에 동글동글한 혹을 형성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작물은 생육이 매우 불안전해지고 불량해지는데요. 이럼으로써 갑자기 시드름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뿌리는 부패하고 또 이렇게 되면 조기에 고사할 수 있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작물에 뿌리 혹선충이 피해를 입었다 하면 작물에 에이즈병에 걸렸다라고도 일컬고 있습니다. 소장님, 뿌리 혹선충은 어떻게 방지하나요? 네, 먼저 작물을 정식하기 전에 토양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토양 관리에는 물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열탕 소독이라든가 태양열을 통한 토양 소독, 이런 담수 시설을 통한 담수 처리를 통해서 물리적인 방법 예방 차원이 필요하고요. 또한 작물 생육기에는 예찰을 잘 하셔서 또한 조기에 시드름병이 있는 작물을 조기에 폐기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살충 약제를 전면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무래도 생육이 불량하다 보니 식물 생리 활성 효소제 같은 이런 영양제를 살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뿌리 혹선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농가 여러분들의 뿌리 혹선충 피해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2년 전에 하우스 침수 피해로 토양이 오염되어 큰 피해를 입으셨지만 현재는 친환경 오이와 토마토를 성공적으로 재배하고 계시는 담양의 친환경 농가 대표를 모시고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담양 대전면에서 한 25, 6년 정도 친환경으로 오이하고 토마토를 재배하고는 안철우라고 합니다. 친환경 농업을 고집하고 계시는데 나름의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들이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해서 흙 좀 밟고 살게 하려고 기농했는데 그러다 와서 기농해서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괜찮은 것 같아서 비닐하우스를 시작을 했는데 농약 같은 걸 살포하다 보니까 나도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프고 내가 우리 아들 아토피 때문에 들어왔는데 농약을 쳐서 농사 짓는다는 게 아니다 싶어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로 나중에 이제 그 친환경 급식이나 그런 데서 그런 친환경으로 된 제품을 요구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현재는 유기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전에 폭우로 이곳 비닐하우스 전체가 아주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는데요. 당시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였어요? 하루 정도 물에 잠기고 얘가 약간 지대가 높아서 그래갖고 근데 저 옆에 지금 뒤쪽에
큰 축사가 있는데 거기 축사 오폐수가 많이 흘러 들어와서 아이고. 제가 지금 땅도 유기농 땅으로 만들어 놨는데 예. 갑자기 축사 저기가 들어와서 작물들 생육작용에 음. 엄청난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전을 할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만만치 않아서 이전한다는 게 만만치 예. 않고 그래서 예. 땅을 되살려서 농사 다시 더 지어보려고 예. 옥수수랑 이런 거 심어가면서 예. 그렇게 땅을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하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작물들이 싱싱하고 이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오염된 토양을 어떻게 복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인증된 유기질 퇴비도 많이 넣고 예. 또 뭐 사냐초 같은 것도 긁어 올 수 있으면 긁어 와서 좀 넣어보고 그렇게 해서 오이 토마토 그렇게 두 가지만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병충해 또한 심각했을 텐데요. 병충해는 유기농 재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천적을 많이 이용하고 공시된 유기농업자재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양 오염은 뿌리옥손충 같은 토양 해충이 발생했을 때 자연과 미래에서 토양 시료를 검사를 해주고 도움을 많이 줬고 또 충자탄이라는 그 토양 병해충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기농 자재를 좀 많이 지원을 해줘서 토양이 혼합 처리하고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 뿌리옥소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꼬랑당 이 한 고랑당 예. 한 나무가 한 10개에서 20개 그 정도씩 죽어가고 그런 것을 뽑아내고 그랬었는데 예. 그 이후로는 한 주, 두 주? 그래서 네. 저로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작물의 생육 관리도 아주 중요한데요. 병해충에 잘 견디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저희 유기물하고 천연 미네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연과 미래에서 주는 그 천혜원이라는 그 아미노산 계통에 그 인증받아져 있는 계통인데 그것도 제가 써보니까 그 냄새가 약간 그 그렇습니다. 저기에서 네. 이 병해충도 기피하는 이런 현상도 네. 있는 것 같고 네. 작물도 좀 맛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님, 바쁜 와중에도 다른 농가분들을 위해서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하시는 농가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 듣고 자란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친환경 농사도 결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가 여러분, 최근 이상기후 변화로 냉해나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는 등 농가의 어려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전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 때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꾸준하게 토양 지력 관리 및 생육 관리를 잘 하시면 고품질 농산물로 보상받을 걸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